안녕하세요. 스포츠의학 박사 권일수입니다. 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가 있다 보니까 걷기 운동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걷는 것만으로도 살을 빼거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을까요? 걷기는 추운 날씨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근데 걷기만으로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라 지방 연소에는 도움이 되는데 근육 지키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걸으실 때는 첫 번째,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고 팔을 앞뒤로 좀 크게 흔들어 주시고 운동 전에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5분만 추가해 보세요. 걷기 전에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걸을 때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큰 근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 걷기 전에 꼭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고 근육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적정 운동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년 이후에는 운동 강도나 횟수보다 일주일에 총량을 채운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150분에서 300분까지 추천하는데요. 한 3일 정도로 나눴을 때 한 50분씩 하면 됩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는 요 세 가지를 꼭 해주세요. 첫 번째는 심폐지구력, 그러니까 숨이 차도록 걷거나 제다리 점프 이렇게 등으로 숨을 차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힘들게 스쿼트, 푸시업을 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꼭 50분을 한 번에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5분, 10분 모여서 50분을 만들어도 충분히 같은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라는 운동이 참 인기가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지키면 참 훌륭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주요 의학 저널에서도 슬로우 조깅 같은 중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는 준비하고 마무리가 바로 핵심입니다. 시작 전에 반드시 동적인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요. 날씨에 추워지면 근육과 인대가 평소보다 좀 더 경직되지 않습니까? 이때 조깅을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이 워밍업이라는 말이 바로 체온이나 맥박, 혈압 등을 높여서 몸이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올려준다는 뜻이죠. 따뜻하게 해서. 그래서 걷기, 가벼운 제자리 동작, 발목, 무릎 움직이는 동적인 준비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해주세요. 이 단계가 있어야만 관절이 서서히 움직임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또 운동 후에 체온이 식기 전에 실내로 반드시 이동을 하셔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데요. 정적인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바로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도 뛰는 동안 근육이 계속 수축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끝내고 나서 바깥에 그냥 오래 서 있으면 체온도 떨어지면서 몸에 관절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정적인 스트레칭, 즉 관절을 충분히 늘려주는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법이 바로 쿨다운이라고 하는 정리 운동인데요. 바로 뛰면서 높아진 체온 그리고 맥박, 혈압을 내려주고 몸을 운동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는 발목 그리고 종아리, 정강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발로 착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 인대, 종아리 근육, 점프할 때 특히 아킬레스건과 족저 근막이 다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강이 앞쪽, 옆쪽, 뒤쪽 근육, 특히 이 근육들이 발바닥 아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 들어 올리는 정강이 앞쪽 근육, 그리고 발 바닥 쪽으로 밀어주는 근육, 종아리 뒤쪽 근육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빼먹다 보면 바로 족저 근막염, 발목 통증, 그리고 정강이 통증까지 일어나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뱃살, 허리살 찌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내에서도 뱃살을 태우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뱃살만 태우는 운동은 없지만 뱃살이 빠지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드는 운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어를 깨우는 누워서 하는 운동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힙브릿지, 그리고 데드버그, 레그레이즈입니다. 첫 번째 힙브릿지는 엉덩이, 아랫배, 허리까지 안정화시켜주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쓰면서 복부와 허리를 함께 단단하게 고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 과신전, 너무 뒤로 꺾이는 것을 막아줘서 복부가 튀어나오는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힙브릿지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힙브릿지 동작은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그리고 배, 허벅지 앞쪽까지 다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천천히 내려갈 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배를 힘을 마시면서 바닥에 허리를 붙이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허벅지 앞쪽에까지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실 때도 등 뒤쪽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려오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배를 바닥에 쭉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기울이시고 위로 최대한 올리면서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려오실 때도 다시 등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땅에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드버그인데요. 뱃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배 안에 가장 깊은 근육이 복행근인데요. 바로 누워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배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복행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복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버그를 하면 뱃살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뱃살이 빠져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드버그 자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허리가 땅에서 너무 뜨지 않도록 배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쪽으로 90도를 올리기만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누운 장소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가 꺾이면서 허리 힘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배 힘으로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데드버그는 누운 벌레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자세거든요. 자, 90도를 무릎을 만들어 주시고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펴줍니다. 이때 마시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가 내려가고 왼쪽 팔이 위로 갑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복근이 안쪽에 있는 복근들이 사용이 되면서 우리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면 바깥에 있는 근육들만 사용되기 때문에 몸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시면서 천천히 뱉으면서 후 이렇게 올라옵니다. 반대쪽 서로 교차로 해서 이 움직임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배를 바닥 쪽으로 눌러서 허리 힘이 아니라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꼭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그레이즈인데요.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에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렸다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배꼽을 등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바닥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해야 허리 부담 없이 아랫배를 정확히 자극을 하고요. 허리가 꺾이거나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릎을 굽혀서 해주시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그레이즈 동작인데요. 우리 몸이 바닥과 평행하게 길게 누워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서 내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다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리를 길게 다 펴지 마세요. 그 대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내렸다 올렸다 해도 충분히 복근에 자극이 되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굽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배를 탄탄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보통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배 힘이 아니라 허리 힘을 쓰면서 배는 사용 못하고 허리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탄탄하게 잡고 내려갔다가 후 올라옵니다. 자, 마시고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톡 짚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둘, 톡 짚고 올라오시고, 셋, 갈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바로 이 허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구간까지만 내려가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한다고 무리하게 따라 하셨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천천히 복근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수축했다가 올라옵니다. 마시고 탄탄하게 잡고 후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주고 후 올라와서 이렇게 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이제 누워서 뭐 3분 정도만 해도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운동들은 땀을 빼서 살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몸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자세가 발라지고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을 해도 뱃살이 덜 쌓이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마 1분, 2분, 3분만 하셔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3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식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전, 식후 모두 가능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하게 되면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주기가 훨씬 더 쉽고 코어 근육 자극이 더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을 좀 깨우거나 뱃살 관리가 목적일 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 누워서 하게 되면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하지 말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하면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 식후에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쿼트나 걷기 등을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전이냐 식후냐 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타이밍에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3분씩만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몸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누워서 할 만한 환경이 안 될 경우에 생활 반경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또 벽인데요. 벽을 이용한 뱃살 빼기 운동 동작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벽 짚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벽 짚고 하는 푸시업, 그리고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그리고 벽 짚고 무릎 차기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벽을 짚고 하는 건데요. 벽 짚는 것 자체가 큰 역학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벽을 짚게 되면 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벽이라는 지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에 대고 할 때보다 훨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부담은 줄어들고 정확한 근육을 쓰기 쉬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나 운동 초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근력을 쓰게 해주는 환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벽 짚고 하는 푸시업인데요. 바닥에 푸시업 하는 것보다 체중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훨씬 덜 가게 됩니다. 가슴, 팔, 코어를 동시에 쓰면서 상체 근력을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푸시업인데요. 푸시업을 바닥에 대게 되면 중력을 직접 체중으로 다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벽을 짚게 되면 중력을 다 받지 않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덜 갑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한번 내려갈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밀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갔다가 숨을 뱉으며 후 올라옵니다. 조금 넓게 하시면 가슴 운동이 조금 더 되고요. 조금 좁게 잡으시면 팔 운동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운동은요. 벽이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을 수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뒤쪽을 쓰면서 허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 자세는 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벽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벽을 짚으시고 몸을 살짝 기대주세요. 그래서 몸을 한 60에서 70도 정도로 만드시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뒤로 뻗어주시는데 이때 엉덩이 힘만 쓸 수 있도록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쭉 뻗어주시는데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꺾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후. 천천히 돌아왔다 마시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이때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 수축이 되면서 대둔근을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허리는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함으로써 몸을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만 자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벽 짚고 무릎 차기 운동인데요. 넘어질 염려 없이 복부와 고관절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이 되면서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벽 짚고 하는 이런 운동들은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쓰게 만들어주는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무릎차기 동작인데요. 무릎을 많이 들어 올려서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그냥 서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 무릎이 자세가 흔들릴 수 있는데 벽을 딱 잡고 함으로써 안정되면서 무릎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저강도가 되고 체력이 나는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 올리시면 빨리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후, 숨을 후 뱉어주세요. 다리를 올릴 때 이렇게 해서 금방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후, 조금만 해도 금세 숨이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넘어질 염려 없이 달리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복근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드로인이라고 하는 호흡법인데요. 즉 안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드로인 호흡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횡격막. 횡격막은 숨을 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인데요. 갈비뼈 아래에 돔처럼 아니면 우산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우산이 펴지듯이 내려가고 숨을 내쉬면 쑥 올라가면서 폐의 공기를 조절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즉 호흡의 가장 시작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횡근인데요. 배를 납작하게 몸 안에서 가장 안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복횡근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배 가장 안쪽에서 감싸는 복대 같은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허리 안정 그리고 자세가 탄탄해집니다. 뱃살 관리에서 핵심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드로인 호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동시에 복횡근이 조여집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동작 자체가 복근, 즉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안쪽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드로인 호흡법은 횡격막으로 사용을 하고 복횡근으로 배를 잡는 호흡법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이 복횡근과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얕은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슴 쪽만 사용해서 들숨날숨을 하시는데 복횡근을 인지하시면서 횡격막까지 같이 충분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느끼면 확실히 호흡을 하면서도 배가 날씬해지는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드로인 운동 호흡법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마시면 여기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걸 느끼시고 배도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배와 특히 아랫배, 위쪽 배 그리고 몸 전체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는 숨을 뱉으면서 횡격막이 위로 쭉 우산처럼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시면 이 갈비뼈 사이사이와 횡격막 그리고 몸 가장 안쪽에 있는 복횡근이 충분히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뱉었을 때 줄어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배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자극되면서 배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호흡만 잘해도 숨만 쉬어도 뱃살이 줄어든다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막 산책을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앉아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고 굵게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근력 운동이 있을까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글루트포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트포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 세포로 이동시키는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운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육 수축만으로 글루트포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해서 근육으로 당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핵심은 큰 근육을 짧게 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투명 의자 스쿼트인데요. 바로 의자가 있는 척만 하시는 겁니다. 의자 앞에서 엉덩이만 살짝 걸치듯이 허벅지 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이때 한 20초 버티고 살짝 올라오고 이렇게 한 3회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바로 혈당을 소비하는 대형 근육인데요.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 이 애매한 자세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등척성, 즉 근육 길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힘을 쓰는 그 상태가 되면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앉을까 말까 스쿼트인데요. 앉기 직전에서 멈추는 인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그 지점에 바로 5초만 멈췄다가 다시 업! 이렇게 10번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짧게 해도 혈당 소모는 크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쪽 무릎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앉아 있는데 바로 혈당을 태우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의자에 엉덩이 끝을 살짝 걸쳐 앉은 다음에 발은 바닥에서 살짝 띄운 상태, 그리고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쏙 당겨주세요. 그리고 그 동작을 10에서 15회 정도 하시고 한 2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바로 허벅지, 복부 큰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포도당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다리 들어 올릴 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를 너무 꺾어서 허리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허벅지와 배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고 식곤증도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걷기도 이제 추운 날씨에는 조금 조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걷기 전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이 있다고요? 걷기 전에 스트레칭은 바로 체온을 올린다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목을 깨웁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끝을 바닥에 둔 다음 발목을 크게 천천히 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좌우로 10번씩 먼저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을 좀 열어주는 스텝인데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서서 한 발을 옆으로 내디디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해서 꼭 무릎을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도 각각 움직여서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 비틀기인데요. 두 발을 고정하고 선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두고 상체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를 좀 부드럽게 좌우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걷고 난 후에 스트레칭 말씀드릴 텐데요. 종아리 스트레칭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발을 뒤로 보낸 다음에 발꿈치를 바닥에 좀 붙여주시고요. 20초 유지 후에 반대쪽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발을 꼭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접어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좀 모아주시고 상체를 똑바로 세워줍니다. 20초씩 유지를 해주시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인데요. 한 발을 앞으로 쭉 뻗어준 다음에 상체를 살짝 숙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뒤쪽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걷기 전에는 몸을 좀 데워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걷고 나서는 근육을 늘려서 바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허리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허리가 아니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 단축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햄스트링 단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햄스트링이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체를 숙이면서 허리를 지나치게 굽힐 경우에는 디스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반드시 편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의자에 엉덩이를 조금 깊게 앉은 다음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펴주시고 발목을 세워서 발끝이 천정 쪽, 즉 제 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엉덩이에서부터 앞으로 쭉 숙여주세요. 그리고 손끝을 뻗어서 발에서 얼마나 앞으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40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손끝이 발끝에서 한 0cm, 5cm 정도 넘어간다. 이러면 햄스트링이 굉장히 유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통증이 원인이 다른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끝이 발끝에 닿거나 못 미치는 분들이 약간 허리 햄스트링이 단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햄스트링을 근육을 줄어들게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축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끝이 발끝에서 5에서 10cm 이상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바로 햄스트링이 단축되었다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대신 움직이면서 통증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손이 발에서 10cm 이상 부족할 경우에 바로 햄스트링이 허리 움직임을 강하게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레칭과 보행 패턴까지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햄스트링을 푸는 동작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제가 했던 동작이 바로 햄스트링 테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그 동작을 했을 때 바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편 다음에 무릎도 펴시고 발끝을 위로 쭉 당겨주신 다음에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20초를 유지해 주시고 조금 더 있으셔도 됩니다. 20초에서 한 40초까지. 그렇게 하면서 햄스트링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워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는 건데요. 바로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허벅지 뒤를 양손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수건을 발에 걸어서 당겨도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허리가 뜨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20초간 유지를 합니다. 반대쪽도 반복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서서 발을 올리고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는 건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낮은 의자나 계단 같은 곳에 발을 올린 다음에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의자에서 하는 동작과 비슷한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초 유지한 다음에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한 가지는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아니라 바로 엉덩이에서 접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중년 분들이나 아니면 30대여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붓기나 염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하체 순환 운동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까치발 들기인데요. 두 발을 골반 넓이로 선 다음에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까치발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20번 반복을 해줍니다. 바로 이 동작이 종아리를 펌프처럼 사용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를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레의 플리에 자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굽혀서 플리에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엉덩이는 아래로, 상체는 그대로 굽히지 말고 천천히 자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려가 줍니다. 이 자세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바로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그리고 대퇴 앞쪽에 있는 사두까지 다 사용하면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됩니다. 바로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열어서 하체에 정체되어 있는 순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다리를 열어서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만들 건데요. 이 다리를 넓게 열린 상태에서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이때는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위아래로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하체 순환과 골반 순환까지 함께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하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체 붓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1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1분 이렇게 이 세 동작만 하셔도 다리가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으니까 틈 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에 이제 근감소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은 당연히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은 이미 질병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 특히 사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육량이 보통 3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는 그 이후에 매년 1에서 2%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감소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근육만 줄어들고 그 근육 자리에 바로 지방과 염증이 늘어나는 상태. 이게 바로 노년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시작인데요. 이 근감소증의 핵심은 근육량만이 아니라 바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WHO에서는 근감소증을 근육량 감소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력, 그러니까 즉 힘이 빠지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속도, 균형 능력, 그리고 일상 기능까지 다 저하되는 게 바로 근감소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의 본질은 그냥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낙상 위험도 늘어나고 골절도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되면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바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움직이는 기관만이 아니라 바로 대사기관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처리하고 염증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에까지 관여하는 너무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게 되면 바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염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서는 근감소증을 노년기 만성질환의 중심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회복이 늦다는 것인데요. 젊을 때는 며칠만 누워있어도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노년기에는 2, 3주, 즉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침상 안정을 한 2, 3주만 하게 되어도 수년간 쌓아온 근육을 잃을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감기, 입원, 골절 한 번이 바로 치명적인 독립성 상실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언제든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근력,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국제 가이드라인은 바로 노년기에도 중등도 이상의 근력 운동이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 안에서 노후에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동작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한발 들기인데요. 균형 능력도 키워주지만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바로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바로 좌우에 번갈아 가는데요. 이 동작은 쉬워 보여도 낙상 예방과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 근육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발들기의 동작인데요. 오른쪽 다리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이 왼쪽 엉덩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발로만 서기 위해 균형을 잡게 되는데요. 근력을 여기서 사용하고 근신경이 몸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이어지면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초간 멈춰서 서 있게만 해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짚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서 있기 더 힘든 다리 있죠. 이렇게 버티기가 더 힘든 다리가 근력이 더 약한 거니까 그쪽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힙힌지인데요. 힙힌지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서서 무릎을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허리는 굽히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접는다는 느낌, 즉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이 핵심이고, 이때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동작은 허리를 보호하면서 하체의 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힌지인데요. 힌지라는 건 뭐냐면 장롱에 우리가 문을 닫는 이 힌지, 경첩이라고 하죠. 이걸 말하는데 우리 고관절이 제대로 이렇게 접혀야지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력이 사용되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뒤로 한번 갈 때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이게 바로 힌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야지 이때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체중이 바로 이 엉덩이를 통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T 밸런스인데요. T 밸런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T자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발로 서서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몸이 T자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동작이 바로 엉덩이, 허벅지, 코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노년기의 균형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T밸런스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잡게 되고 엉덩이 근육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힘들게 해서 T자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로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T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시키고요.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챌린지가 될 수 있도록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바로 내 몸이 T자가 되는데요. 이때 버티는 다리에 조금 무릎을 살짝 굽혀서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몸이 T자가 되면서 지금 버티는 다리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하시면 또 반대쪽 엉덩이에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살짝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버티기 위해서 이 모든 근육이 사용되면서 특히 엉덩이가 핵심이 돼서 버티게 됩니다. 쭉 뻗어주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꼭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동작이 있는데요. 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만들어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바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해주는 운동으로서 보행할 때 골반을 안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와이드 스쿼트인데요. 그냥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발끝과 무릎이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한 다음에 상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무릎을 열어주세요. 여시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열어서 상체를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자, 올라왔다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마셔서 코어를 잡고 다시 후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시고 후.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옆으로 힘이 나가면서 무릎에 부담은 덜 주고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이드 스쿼트가 안전하면서도 엉덩이 근육에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마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엉덩이 근육과 내전근까지 다 자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 엉덩이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댄스처럼 재미있게 보여주시는 엉덩이 운동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앤아웃 스텝인데요. 두 발을 모은 상태로 선 상태에서 발을 양옆으로 한 발씩 열었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리듬을 유지하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지 않으면서 고관절하고 엉덩이가 반드시 사용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하체 순환도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몸에 자극이 잘 오는지를 꼭 인지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걷기 대용이면서 좋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댄스처럼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인앤아웃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하나씩 스텝을 밟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힌지를 주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돌아오는데요. 굽혀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엉덩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이 자세. 이렇게 하면은 유산소도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시다 보면 엉덩이도 뻐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는 동작 되겠습니다. 하나, 둘,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신나지만 댄스 같지만 엉덩이와 심장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꼭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미니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보내면서 무릎을 조금 굽혀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깊게 앉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0대 이후에 약해지기 쉬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무릎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니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은 힙 힌지를 사용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되는 동작이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힙 힌지를 주셔서 엉덩이가 살짝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둘,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엉덩이만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면 엉덩이에 충분히 자극이 가고 있으니까 미니 스쿼트를 해주시면 무릎에 무리 없이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을 열었다 닫아주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여시고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과 발끝을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다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으로 모아주는데요. 이때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을 들어가고 열어주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옆쪽 근육과 고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고요. 골반 정렬을 개선시켜주고 특히나 또 하체 붓기나 허리 부담에 감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엉덩이를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고관절 열어주기 동작입니다. 자, 무릎이 살짝 왼쪽 다리를 굽히시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열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는 다리를 열었다가 내려줍니다. 숨을 후 뱉으며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이렇게 하시면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지금 바깥으로 열어주는 엉덩이도 중둔근이 열리면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자극이 되는 동작이고요. 여러 번 힘들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후, 후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숨을 후 뱉어주세요.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인데요. 치매 예방에는 유산소가 좋다, 무산소가 좋다 이게 말이 많은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치매 운동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유산소가 좋냐, 근력 운동이 좋냐 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고요. 치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는 바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느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서 치매가 생길 가능성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걷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넘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런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운동의 정답은 유산소, 근력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산소는 바로 뇌로 가는 혈류를 살려서 뇌를 살리고 근력 운동은 그 뇌를 더욱 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채널에서 국민체조 동작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소개 부탁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핵심은 바로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국민체조 동작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국민체조는 방향도 전환을 하고 좌우도 교차하고 리듬도 변화되는 이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몸과 두뇌를 동시에 쓰는 이중과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유산소 동작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팔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오른팔은 앞쪽으로 왼팔은 뒤쪽으로 하면서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하면서 두뇌도 사용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동작이 공간 인식과 방향 전환을 사용해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다리를 교차로 뻗어주는 건데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뻗고 다음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어주는 이 동작이 바로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사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째는 기역 니은 운동인데요. 팔이나 다리를 한쪽은 기역 모양, 반대쪽은 니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서로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이 모양이 다르면서 뇌가 더 활성화되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다치는 곳 중에 하나가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탄탄한 관절이지만 노후에 다쳤을 때 가장 위험한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죠. 고관절은 한번 다치게 되면 걷기, 계단,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움직임과 근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고관절이 아플 때 꼭 해줘야 되는 운동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회전 운동이 있는데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무릎을 굽힌 다음에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데요. 이 동작은 바로 고관절 관절낭과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관절 뻣뻣함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2번째는 대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서서 뒤로 힙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2발을 골반 너비로 서서 엉덩이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세우는데요. 이때 허리는 세우시고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둔근을 그냥 뻗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작게 반동을 주면서 대둔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3번째는 옆으로 다리를 열어주는 건데요. 똑같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열어준 다리를 열었다가 닫아주는데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열었다가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거기서 작은 반동을 주면서 고관절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옆쪽 근육도 자극을 하고 골반 흔들림과 낙상 예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한 운동에 대한 얘기와 동작들을 꼭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몸으로 따라하셔서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라하셔서 꼭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더라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우고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동작 외에도 권일수TV에 여러 가지 다른 동작들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